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신호에 따라 상승세를 탄 뉴욕 증시와 달리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이 미 증시에 이어 가상자산 시장에도 유입 자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오는 23일 열리는 이 잭슨홀 미팅을 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이 오픈 AI 최고 경영자의 코인으로 잘 알려진 월드코인. 각국의 조사에 직면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코인 발행 기업인 월드코인 운영을 중단했거나 이 코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국가나 지역은 모두 12곳 이상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최근 월드코인 운영에 대한 이 중단 조치를 내렸고 홍콩은 지난 5월 운영기업인 월드코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트먼의 이름을 등에 업고 한때 인기를 끌었던 월드코인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월드코인은 홍채 인식 기반의 암호화폐죠. 이 개인의 홍채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이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후보가 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톰 해머 민주당 하원 의원, 또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 등 이 복수의 의원들을 인용해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들은 민주당 상원과 하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미국의 이 민주당 친암호화폐 정치인들이 현재 워런 등 반암호화폐 정치인들에 비해서 이 정치적 영향력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집행 규제를 통해서 이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또 반암호화폐 소송 등을 집행해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인물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 스위스의 귀금속 거래 업체 스위스 골드가 리플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암호화폐로 금, 은, 백금, 팔라듐, 로듐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인 전문 매체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 XRP는 스위스 골드의 결제 옵션 목록에 추가가 됐고요. 또 이는 XRP의 또 다른 결제 분야에서의 성과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번 통합으로 스위스 골드는 이 귀금속 가격을 XRP로 실시간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과 XRP의 시장 가치 변동에 따라서 이 가격 역시도 변동하게 됩니다. XRP는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과 함께 스위스 골드에서 결제 가능한 암호화폐 목록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XRP의 이러한 도입이 디지털 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 간의 경계를 점점 흐리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XRP가 국경을 초월한 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높이 평가했다네요.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인 시장 알아보기 위해서 시황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업앤다운의 장아주입니다. 미증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은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 단위 움직임으로 시장의 분위기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비트코인 오늘 빨간불을 켰습니다. 8천만 원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라섰는데요. 현재 1.95% 오늘 플러스권에 안착하면서 8,244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함께 살펴보시죠. 이더리움도 어제 하락분을 좀 만회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힘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0.84% 오늘 상승세 그리면서 359만 5천 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틀이 4일째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리플이 현재 2.5% 오늘 좋은 분위기 보이면서 821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승률 상위 종목 5위권까지 살펴보시죠. 네, 오늘 써니 아까부터 굉장히 좋은 분위기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5%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상승률 상위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브렛이죠. 오늘이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21.15% 좋은 분위기 보이면서 126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에이브와 모스코인이 각각 15%대 오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에이브는 17만 2,900원까지 오르는 모습, 모스코인도 87.08원을 터치하면서 상승률 상위 종목 5위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부진한 종목을 보였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락률 상위 종목 5위권도 살펴보시죠. 네, 현재 레이가 낙폭이 꽤 깊습니다. 현재 8.81% 약세 흐름 보이면서 73.37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센트와 알파가 각각 6%대 낙폭을 그려내고 있네요. 현재 센트는 819원까지 밀리는 모습, 알파도 54.96원까지 밀린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DYDX와 프렉스 쉐어가 각각 4%대 오늘 마이너스권에 안착했고요. 프렉스 쉐어가 2,602원을 터치하면서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 5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켰던 종목들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현재 페페가 거래대금 상위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88%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마인즈 오브 달라니아는 반면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47% 오늘 마이너스권에 안착했습니다. 이렇게 업앤다운 정리해봤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다가오는 파도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궁금하시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인 백과사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용어들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단어들부터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용어입니다. 블록체인,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스테이블 코인, 마지막 단어 알트코인이네요. 첫 번째 단어 블록체인부터 살펴보실까요? 네, 블록체인은 공공 디지털 거래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많은 컴퓨터의 거래를 복제하고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의 장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블록체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이 되어 있고요. 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적합한 기술이겠죠. 그렇다면 이어서 다른 단어도 알아볼까요? 네, 다음 단어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암호화폐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가격의 변동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별 변동성이 낮고 안정성이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으로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1스테이블 코인에 1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성이 꽤나 낮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코인은 테더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의 유동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곤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높아지면 이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단어 알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암호화폐를 우리는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널리 알려진 암호화폐라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알트코인의 특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기술적 측면과 개선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 블록의 생성 시간과 합의 알고리즘, 그리고 거래 처리 속도에서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 용어들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알찬 용어들을 가지고 올 텐데요. 이어지는 코너에서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그렇다면 코인 백과사전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원정대 장아주였습니다.
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분석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우리 코인 원정대장님, 팀 482의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그리고 지금 시장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팀 482의 종이비행기 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종이비행기 방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이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셨을 때 바로 팀 482의 종이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 전략 쌓아가실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도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본방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 방송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폭등 시나리오 위주로만 말해서 단기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께 안내를 못 드렸다는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올라갈 확률 80%, 내려갈 확률 20%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CPI 발표하고 나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네. 저는 그때 좀 지지를 이렇게 받는 걸 보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이 아니라 그때 드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 만약에 그때 실시간으로 했다면 뭐 이 어느 제가 정해놓은 구간이 있거든요. 손절 구간. 네. 거기까지 기다린 다음에 손절을 하고 숏 포지션으로 진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가 가능한데 네. 근데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시간 이 정도도 아니고 뭐 네.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생각을 못하고 너무 장기적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린 게 너무 좀 아쉬우셨군요. 네, 아쉬우면서 좀 책임감을 느꼈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릴 때는 이제 좀 완전히 제가 쓰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했을 때 80% 20%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네. 20%에 대한 시나리오 같은 것도 좀 알려드려서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대처를 하실 수 있게 네. 네,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얻어 가실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계속 따라가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이 비행기방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과 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저희 김도훈 전문가님의 이제 의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준비한 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준비해 주셨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지지, 저항, 매물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려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실생활에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지와 저항 매물대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집중해서 이제 잘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오늘 준비해주신 지지와 저항 매물대 이제 코인 고민을 해결해 보고 싶은데 지지와 저항 매물대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방송 저희와 쭉 함께 달려주시면서 투자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보려면은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지지 저항 매물대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같이 좀 차트와 함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선 여러분들이 지지, 저항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매물대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물대란 거는 대부분 저도 맨 처음에 그랬지만 네. 이 보조지표에도 매물대가 있거든요. 네. 뭐 거기 거래소에서 이렇게 쓰면 뭐 퍼센트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 퍼센트로 하는 보조지표라기보다는 이건 직접 이해를 해서
실생활에 이렇게 이해한 거를 쓰는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디서든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이런 걸 저항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여기 꼭지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기서 압력을 넣었어요. 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계속 네.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데.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누르면서 거래량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오, 그렇네요. 네, 이때 만약에 보면 한 조, 10조 이 정도 단위로 나왔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1일에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거는 개인들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고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그래서 그 구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기 고점이 뚫린다면 네. 그 다음 고점 여기 네. 그다음 여기가 뚫린다면 그 다음 고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었다. 웬만하면 추세선 그었을 때 이어지거든요. 이어지는데 여기 추세선을 뚫으면 상방 이탈이라고 말을 해요. 네. 근데 상방 이탈했다고 무조건 폭등한다 이게 아니라 네. 여기 전고점을 넘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안 넘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상방 추세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숏 포지션 진입 자리인데 숏 포지션을 들어갔다면 이 전고점 위에가 그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매물대가 좀 취약한 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그 최고점일 때 이때가 좀 취약하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 있잖아요. 내려갈 때는 여기서 내려간다. 그러면 어디서 멈출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쭉 내려갔잖아요. 네. 쭉 내려간 타이밍에 첫 번째는 이 지지된 구간 바로 전에 멈출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멈췄고 네. 그 다음에 멈추는 구간은 여기가 뚫렸다. 오. 뚫렸다면 그 다음은 여기예요. 네. 그 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 근데 이 전에도 여기 지지를 받았던 구간은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에요. 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어디까지 떨어지나요? 떨어진다면 여기까지 네. 떨어집니다. 그게 이전에 있었던 지지 저항 선이 있는 곳인가요? 네,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다 나오는데 네. 여기서 지지 저항이 엄청 많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매물대라는 건데 매물대란 게 여기 횡보하면서 이 구간에 매물들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물들이 쌓이면서 네. 횡보를 한 2, 3주 동안 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올라갈 거다. 네. 올라갈 거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뭐 횡보를 하는데 그 도중에 매수를 했고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횡보를 했는데 그러면은 5% 올라갔다. 5% 올라갔다? 네. 5% 올라가. 조금 더 기다리지 않을까요? 10% 올라갔다. 10% 올라갔다? 얼마나 올라갈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좀 냅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구간에서 떨어진다면요? 떨어지면은 이제 한 10% 올랐다가 한 8% 정도로 이게 밀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팔 것 같아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10이 됐다라고 하면 일단 그래도 제 평단가에서는 많이 올라간 상태가 아닐까요? 근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8%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글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네.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는 절대 안 팔고 또 맞아요. 떨어지고 있을 좀 때도 밀릴 때. 네, 맞아요. 손절도 안 하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이 올라가는 구간이랑 내려가는 구간들은 대부분 매물대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횡보하는 구간은 매물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모여 있는 구간에는 네. 웬만하면 멈추는 구간이에요. 왜냐? 여기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숏 포지션 들어갔던 사람이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본전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그 현물을 매수한 사람이다. 네. 그럼 본전이 왔네. 그러면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하자.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오. 근데 이 물량들을 다 뚫었다. 뚫어서 이 밑으로 내려왔다면 네. 이거는 매물대가 뚫린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네. 여기서도 중요한 건데 이 매물대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네. 이 매물대 있는 거예요. 매물대 네. 있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여기 급락한 구간, 급등한 구간은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에요. 오. 그렇죠? 이거를 다 없애볼게요. 네. 없애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 구간에서 보시면 이 급등했던 구간 있죠. 2021년에. 네. 그 다음에는 급락을 했어요. 오. 또 여기에서 급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 급락을 했는데 음. 또 그 다음에는 급등을 했어요. 음. 그리고 여기 급등한 구간은 급락을 했어요. 여기도 급등한 구간인데 급락을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없는 구간은 무조건 오. 급등하고 급락한다. 아,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급등했었을 때 또 바로 내릴 수가 있는 건가요? 이 구간은 매수하고 매도한 사람이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올라가고 있을 때 내려가고 있을 때 매수 매도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올리는 것도 그냥 그 올리는 주체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떨어졌을 때 엄청 급락했죠. 이 전에도 쭉 밀리네요. 급등했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급락할 때도 또 여기 급등했어요. 이게 21년 말고도 여기로 넘어간다면 네. 여기서도 급등한 게 급락하고 또 여기서도 급등한 게 여기 급등하고 또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 네. 그러면 여기서는 또 급락을 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네. 잘 이용만 하시면 어디가 뚫렸을 어디에서 이렇게 멈출지 네. 여기서 아. 멈추겠죠. 그 다음에는 또 내려간다면 여기서 멈출 테고 네. 지지 저항 보이는 거 음. 또 내려가면 여기서 멈출 테고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폭락할 확률이 높다. 이것만 잘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구간이 뚫리는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는데요. 혼자서 알아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팀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망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장기적으로나 좀 단기적으로 어느 가격선을 좀 예측을 하시는지 분석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좀 간단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오늘은 3개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내려가는 추세가 됐어요. 이건 1시간 봉인데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추세가 됐는데 네. 다른 거래소를 봐보면 여기서는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추세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그냥 아무것도 안 근 차트 이걸로만 본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긋는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또 웨지 모양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여기는 61,000에서 내려간 시나리오. 네. 또 여기서는 여기도 한 61,000에서 내려간 시나리오. 여기서는 59,000 아니면 아까 네. 말씀드렸던 여기 지지 저항 구간. 거기가 63,300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정확히 멈췄죠. 여기가 뚫린다면 이 아래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59,165. 그렇다면 결국에는 59,200원 이쯤까지는 간다는 거잖아요. 59,300원. 그러면 여기서 해야 할 거는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61,230 뭐 이쯤에다가 숏 포지션을 들어가고 네. 여기 전 고점 이쯤에다가 손절 그리고 네. 또 여기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가고 이 좋은 구간에서 네. 그리고 전 고점에다가 손절 걸어놓고 또 그리고 여기서는 이 59,300 정도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예약 매수를 걸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숏 포지션도 다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롱 포지션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오.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예, 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까 59,000 정도에서 그 올라가는 걸로 보였잖아요. 59,300. 여기서도 보시면 59,300에서 정확히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급등한 거를.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구간은 어떻게 이용하냐. 숏 포지션을 들어갔다면 여기 59,300 이쯤에다가 반매도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면 다시 본전 왔을 때 올매도를 하고 이게 반매도, 올매도, 반매도, 본전 매도 이 전략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기 57,300 이점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네. 여기서 뭐 롱 포지션을 진입한 다음에 네. 여기에서 뭐 손절을 이 전 저점 약간 아래에다가 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 57,000 여기에서 지지를 받지만 네. 결국 이 현재 상승 추세선에서는 하방 이탈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또 내려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차트를 긋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대처를 잘해야 된다. 네, 시나리오를 이렇게 막 두세 개 네. 이렇게 짜놓는 거죠. 음.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써서 여러분들께서 좀 분할로 나눠서 매수하시고 전략 잘 세워 나가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하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우리 팀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어떻게 앞으로 전략 세워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어떤 코인이 더 좋은 코인일지 이 왕중왕을 가려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바로 김도훈의 승부수 시간인데요. 이제 과연 어떤 코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하이파이 그리고 이캐시입니다. 하이파이부터 가격 먼저 살펴보러 갈게요. 네, 현재 하이파이 2.28%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27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전문가님 하이파이는 과거에 이 메인 프레임에서 리브랜딩을 하면서 하이파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캐시는 현재 이제 리브랜딩을 하지 않고 유지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종목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 둘 중에서 왕중왕을 골라낸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이 왕중왕일까? 그런 것까지도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하이파이랑 이캐시를 고른 이유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좀 이평선 그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평선 전략이 원래 그 여기 거래량 많은 거 그거를 네. 먼저 확인을 하고 매수량 네. 확인한 다음에 뭐 이평선이 일본 기준으로 20일을 통과했을 때 네. 그때 그냥 관심 종목으로 냅두고 60일을 통과했을 때 그때는 좀 매수를 하라는 식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때 봤을 때는 네. 네, 매수량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는 이 물량들을 누군가가 전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매도량은 또 없거든요. 누군가가 들고만 있다. 네, 들고만 있는데 매도를 안 한 거죠. 예약 매수를 계속 취소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이파이랑 좀 그 이캐시로 많이 좀 신세를 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혹시나 신세를 질 수 있을까 해서 이평선 그 좋게 나온 김에 이번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제가 간략하게 그때 이렇게 그거 봤는데 고점이랑 저점이랑 그거 보니까 이것도 좀 삼각수렴이 형성이 됐어요. 네. 삼각수렴이 형성이 됐고 이것도 좀 이렇게 4시간 봉으로 하면 단기로도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긋는다고 좀 더 타이트하게 그으면요. 네, 타이트하게 긋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고 네. 여기서 뚫은 다음에 이 정확히는 아니지만 여기 저점 부분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았어요. 네. 이게 쌍바닥이라고 수렴의 저점을요. 네, 쌍바닥이라고도 하는데 네. 저점을 뚫지 않고
만약에 뚫었어도 여기는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RSI를 우선 RSI까지도 네. 함께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우선은 안 뚫렸으니까 엘리어트 파동 규칙에는 위배가 되지 않아요. 약간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네. 또 어쨌든 이게 이런 방식으로 된다면 원, 투, 여기서 이평선을 좀 통과를 했을 때 지금 정확히 통과한 건지는 네, 아직 확인이 잘은 안 됐는데 60일선은 아직 통과를 못했죠. 네. 근데 20일선은 우선 통과한 상태예요. 60일선에서 저항을 받았고 만약에 60일선을 통과한다면 네. 그 다음에 여기 120일선까지 갈 거예요. 0.63. 상방이 열려 있네요. 네. 근데 이 부분도 보면 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 부근이랑 겹쳐 있어요. 저항 부근이랑 겹쳐 있으면서 60일선, 120일선이 딱 여기에서 겹칠 거고 걷다가 상방 추세선도 여기 상방에서부터 근 추세선도 여기서 정확히 저항을 받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올라온다면 무조건 90% 저항을 받을 거예요. 크게. 근데 여기에서 내려온다면 네. 이 여기 음. 예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 네. 여기가 지지로 바뀌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를 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크게 올린다. 크게 올려서 여기를 뚫는다면 네. 이거는 최소한 여기까지 갈 거고 0.88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뚫는다면 1.43까지 갈 수 있을 거라 볼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내려간다면 이쯤에서 네,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고 지금도 당장은 좀 어느 정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사실 그리고 비트코인 상황도 아까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음. 분할로 들어간다면 지금도 괜찮은 상황이라서 하이파이는 생각보다 좋은 상황이고 네. 이캐시는요? 네, 이캐시가 네. 이캐시도 제가 그어온 걸로 아는데 이것도 맨 처음에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이 되는 것 같거든요. 삼각 수렴이 되는데 대신 이거는 좀 이렇게 봤을 때 네. 1105 이쯤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보여요. 예,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 관점으로만 봐도 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3 내려온 다음에 올라갔다가 또 한 번 크게 떨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뭐 매물대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건 정확히 내려온다면 얼마나 떨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이캐시는 네. 보류하고 좋지 않다. 네 하이파이를 좀 네. 그나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이파이와 이캐시 중에서는 하이파이를 좀 더 살펴볼 수 있겠다. 왕중왕이다라고 가려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종목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두 가지 또 가격 먼저 봐야겠죠. 비트코인 캐시부터 가격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 0.32% 상승하고 있습니다. 46만 3,700원의 가격 형성해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더리움 클래식도 봐야겠죠. 0.46% 하락하고 있네요. 25,99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 탑2라고 볼 수가 있죠.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자, 그런데 이제 둘 다 매도세에 따른 급격한 하락 이후에 또 회복세를 보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두 가상자산에서 하드포크가 된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옆으로 흐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이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네. 비트코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거세요? 비트코인 하면 딱 떠오르는 거요? 네. 비트코인,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뭐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하드포크 되어서 나온 애들? 그런 애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 아니에요? 중에- 너무 예측 불가의 답변이었나요?
원래 네. 대부분 좀 네. 시총 높은 거를 해가지고 시총이 네. 그나마 제일 높은 게 이 비트코인 캐시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2인자하고 걷다가 이더리움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 하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바로 생각나긴 합니다. 다행이네. 네. 제가 너무 많이 말했죠. 바로 말해주실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그래도 이제 제가 방금 이렇게 가격을 봤었을 때도 빵빵한 가격이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가지고 오셨군요. 네, 맞아요. 그럼 현재 그래서, 차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를 네. 리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장은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횡보를 하는 곳이 네. 이 장기 추세선을 그었을 때 여기 구간이거든요. 오. 예, 여기서 뚫는 척 페이크를 주고 한 번에 쭉 올렸어요. 그리고 네. 또 여기 뚫으면서 여기 하방인 척 페이크 주고 또 올렸다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얘네들이 좀 장난치는 수법인데 오. 이런 추세선 같은 데에서 이렇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좀. 추세선에 걸쳐서 이렇게 쭉 노는 건가요? 네, 추세선에 걸쳐서 노는데 이런 것도 네. 다 횡보할 때 봐보면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그어져요. 그렇네요. 웨지 삼각수렴이 그어지거든요. 네. 그 말은 이게 끝나면 어디든지 50% 확률로 올리거나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삼각수렴 웨지가 형성됐을 때 네. 이거를 대처법을 말씀드린다면 음. 내려간다면 복사 붙여넣기 해서 딱 이 정도 300원까지 내려갈 거고 네. 또 여기서 올라간다. 좀 널널하게 봤을 때는. 네, 올라간다면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네. 여기 385원까지 383원 이쯤까지 음.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도 딱 봐본다면 네. 이 저점 여기가 뚫리지 않고 여기도 뚫리지 않고 지지받는 상태까지 딱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 또 여기도 올라간다면 올라갔을 때 여기 이런 곳 지지 저항에 안 부딪히는 곳 매물대 네. 이런 곳에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의미 있는 구간에다가 얘네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피보나치를 찍어보면 또 이 구간도 정확히 겹칠 거예요. 여기서 겹치는 구간이 0.786 구간인 거고 또 위에서는 0.382 구간이 겹치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어서 이런 네. 경우 어떻게 하냐. 이것도 나중에 또 제가 삼각수렴 웨지 이거를 또 설명해 드릴 텐데 이때는 웬만해서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추세선이 뚫리고 전 저점 여기가 뚫렸을 때 시장가로 숏 포지션을 진입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여기까지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간다. 네. 올라간다면 여기서 네. 올라간다면 여기서 숏 포지션을 해도 좋지만 네. 정확히 뭐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려면 안전하게 하려면 이 뚫은 걸 보고 여기에서 약간 한 30% 정도 뭐 롱 포지션을 매수. 그런 네. 다음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여기 뚫린 거 보면 시장가로 롱 포지션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확정적으로 먹는 거예요. 대신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다시 손절을 해야 되고요. 근데 네. 손절 라인이 딱 이 정도. 이 정도고 먹는 거는 이 정도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이더리움 클래식은 당장은 매수하기가 좀 그렇다. 걷다가 여기에서 한번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을 한 구간에서는 웬만해서는 엘리어트 파동을 봤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폭락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떨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 여기 떨군다면 이 여기 지지가 모인 여기 매물대 이쯤에서 지지를 받겠죠. 그래서 1, 2, 3, 4, 5 해서 여기에서 5파동까지 떨어질 확률이 생각보다 있기에 이거는 솔직히 기다렸다가 그냥 단기로 매매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 좀 이어졌을 때 시간이 간다면 여기까지 갈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롱 포지션을 들어갈 정도로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네, 네. 이더리움 클래식이 일단은 뭐 네,
비트코인 캐시는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시고 계시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시겠네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이 단초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더리움 클래식이요? 네, ECH인가? ECL? ETC입니다. ETC. 이더리움 클래식은. 네, 들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이거는 또 여러 좀, 가지 종목을 봐주고 계시니까. 네, 이거는 좀 간단히 봐드릴게요.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는 이것도 이쯤까지 내려갈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여기 단기로도 그어도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14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쯤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음. 그리고 또 이렇게 긋는다면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음. 만약에 여기를 뚫는다면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 한번 저항받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좀 더 아까 비트코인 캐시보다는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더 손익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익비가 더 좋은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비트코인 캐시보다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좀 더 여러분들께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두 가지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비된 종목 하이브 그리고 보라 되겠습니다. 하이브부터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볼게요. 네, 1.98% 상승하고 있네요. 257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라는 0.83% 상승하고 있습니다. 121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하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20년 3월 스팀을 하드포크해서 나온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탈중앙화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웹3를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 다음 보라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플랫폼에서 사용이 되는 토큰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한계를 좀 극복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 주신 걸까요? 네, 원래 그 두 개가 좀 제가 원래 BTS 팬이거든요. 네. 네, 21년부터 팬이었는데 네. 근데 그 두 개가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오랜만에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네. 했거든요. 그렇다고 BTS 팬이셔서 이제 BTS 팬으로 네. 회사 이름인 하이브 코인을 가지고 오신 거고 네. 또 BTS의 이 트레이드 마크 컬러가 보라색이라 가지고 보라를 가지고 오신 거군요. 네, 맞아요. 보라해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이브를 이거랑 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네, 다른 거래 가지고. 네,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네. 장난으로 이제 네, 가지고 오신 거다. 네. 이름이 이뻐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그어봤을 때 정확히 저항을 받고 지금 저항을 받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하지만 21선을 뚫은 상태로 해가지고 이거는 좀 여기 뚫는다. 0.2000 정도를 뚫는다면 이거는 폭등 확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2000원을 넘는 거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2000. 네, 그 다음에 매수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하이브는 이렇고 하이브는 지금 당장 매수하면 저항받을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네. 보라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보라 같은 경우에는 USDT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보라 KRW로 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하락세기를 그리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좀 하락세기를 그리고 있는데 이것 네. 또한 여기에서 저항을 받기 직전까지 왔지만 여기 이 구간 132원 이쯤을 뚫는다고 하면 이것도 정확히 매수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올라갈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래서 그 중에 뽑는다면 네. 그나마 하락세기 진행 중인 이게 더
보라가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상승 가능성이. 하락세기는 이제 이렇게 하락세기의 패턴이 있어도 여기에 돌파를 해주면 좀 더 폭발적으로 갈 수 있어서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걸까요? 네, 하락세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 RSI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나오는 게 확실한데 여기서도 좀 노란색으로 보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부분만 넘으면 상승 추세로 변할 확률이 높다. 네. 그렇다면 여기 250원, 260원 이렇게 한 2배가 뛸 확률이 높다. 최소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보라가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이브 그리고 보라 코인 중에서는 좀 더 보라가 이 하락 쐐기형의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왕중왕 코인 보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어떤 코인이 좀 더 왕중왕 코인일까까지도 가려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차트 분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 계속 비교해 주신 김도훈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코인 원정대가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팀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 방은 24시간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야 될까, 또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일까, 시장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이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9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인 원정 대장님, 김도훈 전문가님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 원정 대.